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에 대한 고유 관세 부과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저는 많은 의문점들이 생겼어요. 왜 미국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에는 어떤 복잡한 국제 관계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뉴스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AWC에 총 86%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걸까요? 미국 측 주장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제재를 공식 발동한 첫 사례라고 하네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조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번 결정이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었죠.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알루미늄 산업은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 중 하나예요. 알루미늄은 항공기,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적인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국 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을 시도한 거죠. 이번에 미국이 문제 삼은 것도 바로 이 점이에요. 우회 수출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A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B국을 거쳐 C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말해요. 보통 A국과 C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있거나 C국이 A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나 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뉴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AWC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대한전선과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 두 곳뿐이라고 해요. 대한전선은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은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이 중국 기업의 지분 100%인 회사라는 거죠. 이 회사가 국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의 대미 수출 기지 역할을 한 셈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그리 크지 않아 보여요.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AWC 규모는 1억 3천만 달러, 약 1,897억 원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앞으로 다른 품목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이런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수출 다변화,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첫째,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 보여요. 미국이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결국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만약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기술로 고품질의 원재료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겠죠. 둘째,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해요.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규칙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이런 규칙들을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해요. 셋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미국의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의 윤리 경영도 중요해 보여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원산지를 속이고 관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워야 해요.
자, 지금까지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에 대한 고유 관세 부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 관계와 경제 구조가 얽혀 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샌드위치 신세가 아니에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냉철한 현실인식과 전략적 사고예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해요. 동시에 우리의 강점을 더욱 키워나가야 해요.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적 영향력,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력,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정착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은 많아요. 이런 강점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가야 할 거예요.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를 계기로 우리의 산업 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고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런 큰 흐름들이 결국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물가, 일자리,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국제 정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위기들을 우리는 모두 이겨냈어요. 이번에도 우리는 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